처음에는 적폐청산 TF가 가동이 되면서 네. 댓글 사건에 이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했던 것들이 사법 처리 당연히 사법 처리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월쯤에 제가 사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이 이걸 얘기를 하게 했죠. 네. 아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이제 김 단장님께서 민주당에 그걸 제보함으로써 예. 단죄 실마리를 그렇죠. 마련한 거네요. 예. 실마리가 아니라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아. 민병두 의원이 했었죠. 근데 국정원 인사들은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현동 차장은 무죄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을 준 쪽은 다 유죄인데 뇌물을 받은 쪽은 무죄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웃기는 걸까요? 얘기죠. 이게 이분들 이 사건과 관련돼서 국정원 쪽에서는 원세훈 원장과 최종업 그 3차장 그다음에 김승현 대북공작국장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과 박윤준 국장인데 이 국정원 파트는 국고손실과 뇌물 공여가 다 유죄가 나요. 근데 동일한 그 뇌물 여기서 뇌물이 이제 1억 2천만 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현동과 박윤주는 무죄가 납니다. 뇌물수수와 국고 이야, 참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네. 이제 유무죄가 갈리죠.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최소한 사법부에서 내놓은 판단은 그래도 존중해야 된다. 독립된 기관에서 낸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나게 하기까지 네.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었어요. 검찰이 보통 동일한 사건이 있으면은 우리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자를 같은 사건 번호로 같은 피의자로 피고로 놔두고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동일한 사건의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뇌물수수인데 기소를 따로 해요. 이제 법적으로는 분리기소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한 분리기소라고 그러는데 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재판이 이루어져 간 거죠. 이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됐지만 이현동과 박윤준 재판에서는 본인들이 부인하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결과가 달리 난 거죠. 재판부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를 검찰에서부터 나이스하게 시작해줬다. 네. 역시 뭐 검찰은 국정원 편이니까 어쨌든 뭐 우리 흔히 이제 검찰이 국정원 편이니까 국정원 인사들도 뭔가 좀 기소나 이런 그 공판 유지들을 통해서 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국정원 인사들은 또 유죄가 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유독 그 특이했던 국세청이 이제 사실 국정원 공작에 협력을 한 셈인데 이현동 차장은 사실 전혀 또 그런 뭐 검찰이 뭐 봐주기나 이런 게 없었던 건가? 이게 이제 이게 국세청, 검찰, 뭐 국정원 이런 권력기관의 친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2017년, 18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에 어떤 드라이브가 걸려 있던 때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은 당연히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다른 국가기관이 인사가 개입했다면은 이건 대서특필해야 되는 내용이고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건이에요. 근데 결국 그런 분리기소가 이루어졌고 이 분리기소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건지 나중에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감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분리기소되고 이현동이 무죄 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다가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현동이 무죄가 나왔던 것은 그 당시 이제 계속 문제가 됐던 건진법사 최근에 네, 했던 여러분들이 우리는 천공과 건진법사인데 이 건진법사가 주도하던 연민복지재단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던 일광사의 산하에 있는 연민복지재단의 이현동이 그 재단 설립에 기여를 한 대가로 윤석열 당시 이제 수사를 총괄하던 분이 지금 중앙지검장 당시 중앙지검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3차장, 그다음에 송경호 지금 중앙지검장은 송경호 부장 이랬었는데 이렇게 그 대가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요.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사법 판단을 받은 거니까. 근데 당시에 2018년, 19년 당시 20년 문재인 정권 때예요. 국정원의 어떤 정치관여나 국정농단에 이루어졌고 국세청 수뇌부가 기소됐다면 민주당의 율사들 많잖아요. 그때 보고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당은 뭐 하다가 그때서 해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게 하는 거냐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왜 그 재단에서 이현동 청장이 이름이 등장을 했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네. 아니 왜 국세청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그 공식적인 조계종의 무슨 산하 단체도 아니고 네. 그런 약간 좀 무속적이고 이런 이제 불교 단체 같은 그런 데에 세운 그 재단의 국세청 고위 간부 이름이 딱 그냥 그러니까요. 이렇게 등장을 했다. 예, 평범하진 않죠. 평범하지 않고 역삼 세무서장 출신이 거기에 돈을 뭐 17억인가를 이렇게 쾌척을 하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일상적이진 않아요. 일상적이진 않은데 이걸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럴 수 개연성은 있다. 개연성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밀고 들어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이걸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계속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금 검찰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고 뭉개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좀 앞으로는 정확히 정말 항상 잘 봐놔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현동 차장이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건진법사와 관련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이제 계속 민주당 선대위가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로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리기소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국정원 사건을 하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고발이 이루어진 게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해서 한 거다. 근데 우리가 봐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인지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해서 민병두 의원이 터트려서 한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당한 거죠. 이현동은. 그리고 이현동이 갑작스럽게 그 연민복지재단에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세상의 모든 그 사건들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또 한 번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봐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게다가 이현동 차장하고 그 박윤준 관리관은 그러니까는 국정원 공작에 협력했던 두 사람은 국세청장이 되고 또는 한 사람은 박윤준 관리관은 국세청 차장이 돼요. 네. 이게 승진하는 거죠. 보훈 인사죠. 이 공작의 협조 대가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국정원에서 국세청 청장과 차장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공교롭게 공작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청장과 차장으로 승진을 하는데 이것은 이 공작이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 두 사람은 그 정권 차원의 공작에 협조한 것에 대한 보훈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현동 차장과 박윤준 관리관이 국세청장과 차장이 된 거는 당시 청와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실 이 공작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다 봐야겠네요. 100%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예. 알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했을 겁니다. 예.